하늘이 높고 나베 되바람이 슬프니. 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빠르게 불며. 자, 가을이 되니까 여름보다는 바람이 선선하고 조금 더 빠른 바람이 불게 되죠. 하늘이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고 가을이니까 나베, 잔나비죠. 나비,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 아니고 몽키입니다. 몽키. 나베 되바람이, 잔나비 원숭이의 휘파람이 슬프니. 중국의 고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조에서도 잔나비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 봤었죠. 우리나라 시조에서요. 자, 원숭이 휘파람이 슬프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람이 빠르게 불고 하늘이 높고 원숭이가 휘파람을 분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부정적인 배경일지 쓸쓸한 배경일지 혹은 긍정적인 밝은 배경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종집을 찍어줍니다. 슬프니, 슬프니. 종집을 찍어주니까 첫 번째 행을 통해서 가을의 배경이 쓸쓸한 배경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쓸쓸한 배경은 바람, 높은 하늘, 그 다음에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 이런 청각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쓸쓸한 가을날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물까지 맑으며 모래인데 새나라 돌아오노다. 자, 이것도 예측이 되죠. 물가가 맑으며 모래 흰 곳에 모래가 하얗게 빛나는 곳에 새들이 날아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맑은 물가에 모래가 희고 새들이 날아서 돌아온다. 얘 하나만 놓고 보면, 이 행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맑고 깨끗한 강물과 모래사장 그리고 새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그냥 밝은 자연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연으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 놓고 보면 여기 슬픈이라는 시어 하나, 요 애라는 한자 하나 때문만으로도 이 가을의 배경은 쓸쓸한 배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연은, 첫 번째 수연은 간단하게 쓸쓸한 가을날의 정경이라고, 쓸쓸한 가을날의 정경이라고 여러분들이 경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쓸쓸한 정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아서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새는 화자하고, 시적 화자하고 대조적인 처지에 있는 녀석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화자는 떠돌이로서 가을날 외로운 떠돌이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와 대조를 이룬다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연했으니까 함년으로 들어가 볼까요? 갓없은 디난 나뭇잎은 끝없이 떨어지는 나뭇잎은 소소히 나리고. 소소히라는 건 쓸쓸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쓸쓸하다라는 시어가 있으니까 역시 계속 선경 후정에서 선경 부분은 쓸쓸하고 서글픈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나뭇잎은 쓸쓸히 내리고 다알 없은 긴 가람은 다함이 없는 끝없는 강물은, 긴 강물은 니점니저 놓다. 이어서 흘러가는구나, 이어서 오는구나, 흘러가는구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함년도 마찬가지예요. 수함경미 중에 함년을 보면 뭐예요? 소소이라는 쓸쓸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쓸쓸함 느껴주고, 또 긴 강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도 쓸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역시 계속해서 쓸쓸한 강가의 배경, 쓸쓸한 강가의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부 선경 부분은 쓸쓸한 배경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미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요, 좀 치사하게 세밀한 얘기로는 새가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은 뒷부분에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처지하고, 즉 뭐예요? 인간의 유한함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없이 긴 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없이 긴 강물이라는 것은 자연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세한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큰 틀로 보면 수연과 함년은 가을의 강가의 쓸쓸한 배경,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쓸쓸한 가을의 정경, 강가의 정경,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 이제 후청,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 한번 볼까요? 만리의 가자를 쓸어서 상내 나그네 다외오니. 자, 만리, 이렇게 거리감, 이렇게 측정의 단위 나오면 정서적인 거리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떠도는 거리가, 나는 고향이 여기 있으면 고향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떠돌고 있냐면 1km를 떨어져서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1km를 떨어져서
떠돌고 있더라도 이건 만리천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정서적인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적 거리감 느껴지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가을을 슬퍼하여 샹내 항상 나그네가 되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만리의 고향으로부터 만리나 떨어져서 가을날 슬픈 나그네가 항상 되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을만 나그네가 되나?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1년 12달 계속해서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떠돌고 있는 나그네의 서름을 느끼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더욱더 서글픈 나그네가 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리 떨어져 방황하며 떠도는 나그네 신세, 가을일수록 더욱더 슬픈 나그네가 되니,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그네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백년 한 병에 하울로 되어오로라. 백년 이건 평생이라고 그랬죠. 평생에 많은 병에 혼자서 대에 오른다. 뭐예요? 혼자 높은 곳에 오른다는 얘기죠. 등고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 슬픈 나그네 처지로 병든 몸을 이끌고 홀로 나오죠. 홀로. 외로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죠? 슬픈 감정 드러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그네 처지로 슬픈 가을날 높은 산에 혼자 오른다. 물론 이 병이라는 것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신의 병, 향수병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경으로 들어가서 화자의 처지. 이제 앞부분이 선경이라면 뒷부분은 후정이죠. 그래서 선경의 쓸쓸한 배경과 후정의 쓸쓸한 마음, 서글픈 마음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감난이라는 건 고난이죠. 수없이 많은 고난에 처해 있어 서리 같은 귀미털이, 흰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귀 밑에 머리털이 희게 된 것이 어지럽게 나 있는 것을 심히 싫어하노니, 심히 매우 슬퍼하니, 늙고 사나움에 흐린 술잔을 세려 머무랬노라. 늙고 사납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자신의 몰골이 사납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냥 운명, 팔자가 사납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내 늙고 사나운 팔자에 흐린 술잔을 새롭게, 이거 세려라는 것은 새로 머무랬노라, 멈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지금 높은 곳에 올라서, 등고라는 건 높은 곳에 올라서 술을 마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몽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봤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저가자가 높은 곳에 올라서 술을 마시는데, 고향을 떠난 나그네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늙어가는 자신을 탄식하고 한탄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첫 잔 술잔 마시고 둘째 잔 마시고 고향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다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고향을 돌아가지 못할까?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이제 늙어서 나도 힘이 다했구나. 병든 몸 이제는 어찌할꼬 할 때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잔의 술을 따르면서 자신의 눈에 눈물이 맺히니까 그 술잔을 볼 때 어때요? 마치 그 술잔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예요? 흐린 술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고 사나움에 흘린 한탄의 눈물에 흐려진 술잔을 새로 따랐으나 바로 마시지 못하고 멈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잔을 마시다가 아이고 뭐 인생 뭐 이래 그러면서 눈물을 낄낄낄낄 흘리면서 그래서 마시지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요, 늙음에 대한 탄식, 슬픔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땠어요? 수암 경미 경 부분에서는 뭐였죠? 여기는 늙음의 탄식이라면 나그네가 된 것에 대한 서러움, 그렇죠? 떠도는 삶에 대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수함경미 나누어 봤을 때 전반부의 선경 부분은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었고, 그대로 후정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일치됐습니다. 그대로 일치되는 쓸쓸함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과 떠도는 삶,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나그네 서름이 그대로 잘 나타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후반부 정리해보면 외로운 나그네 삶과 늙음에 대한 탄식이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잘 이해되셨습니까?